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빠가 사업에 실패를 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와 같이 살았고 아빠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어디선가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육비도 보내주지 못하고 있고 아빠 노릇을 전혀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전화를 하셔서 경찰서인데 벌금을 내야 한다고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입금을 좀 해달라고. 어디 급히 가야 하는데 경찰서에 있다고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였죠. 사실 아빠가 없었으면,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괜히 아빠라는 존재가 저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게 전부 다 아빠 때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빠와 친했어요. 아빠도 저를 많이 예뻐하셨고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아빠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좋았어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생각해보면 아빠도 불쌍한 것 같아요. 엄마 말로는 사람을 너무 믿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만의 잘못도 아닌데 아빠를 미워만 하고 있네요. 이젠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미운데 아빠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빠를 미워하지만 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이 사연과 관련해 강사님과 마음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준규입니다. 여러분은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지시나요? 제가 대답할게요. TV 방송에 나오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나 아니면 뭐 중범죄를 일으킨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재소자를 생각하면 무섭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과 교도소에서 만난 어떤 재소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만났던 그분은 출소 후에 그 목사님의 교회로 찾아와서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요. 날 좋은 오후 어느 날에 갑자기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깜빵에 가는 게 보고 싶어요. 라고요. 왜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가 하고 생각하시면서 목사님은 저 교도소에 자주 가요. 성경 공부하러요. 라고 하셨대요. 그러자 그분이 아이 그렇게 말고요. 저처럼 은팔찌 차고요. 하면서 검정색 비닐봉지 하나를 휙 던져주고는 나가버리셨대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곳에는 메뚜기가 잔뜩 들어있었대요. 언젠가 목사님이 설교 중에 메뚜기를 참 좋아한다. 어렸을 때 많이 먹었다고 하셨는데 그걸 그분께서 기억하시고는 메뚜기를 잔뜩 잡아다가 가져온 거죠. 가져는 왔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거칠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한 거였던 거예요.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러는데요. 좋아한다고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지만 어떻게든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메뚜기를 잡아다 드린 거로군요. 그 마음 진짜 순수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마음의 표현이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분의 말만 본다면 목사님을 싫어하고 목사님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같지만 그분의 마음을 본다면 목사님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좋아하는 메뚜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보이게 되죠.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그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Everybody's Fine이라는 영화에도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반듯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웠죠.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다들 먼 도시에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떨어져 살아요.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을 추억하면서 먼 도시에 사는 자신의 아이들을 한 명씩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은 모두들 그런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고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만 하죠. 속마음은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와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듣게 됩니다. 원래도 몸이 좋지 못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느껴진 자기 모습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랬을 뿐인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아이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지켜보며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또 아버지는 아이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 손수 작성한 편지와 사진 한 장씩을 주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들어있었어요. 편지와 사진을 통해 아버지는 그저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인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그 가족은 다시 화목하게 되어졌거든요. 영화에서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 마음과 다르게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과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받아들여진 자녀들이 나옵니다. 사연을 주신 분은 아마도 아버지의 겉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으로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신 것일지도 몰라요. 실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알지 못해서 아버지를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실제로는 IMF에 직장을 잃고 시골에서 어설픈 농사꾼에 잡다하게 일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전화를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고요. 꼭 사연을 주신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저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었고 어머니께서 길바닥에서 그릇, 컵, 주방용품을 팔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었기 때문에 더 그랬기도 했고요. 꼭 사연 주신 분과 비슷한 상황 같은데요. 네, 저도 오늘 사연을 듣는데 꼭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두 아이 아빠가 되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아버지 속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IMF 이전에는 큰 대기업의 증권회사 지점장이셨는데 친구들과 가족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고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아버지들처럼 번듯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그저 저의 곁에 계셔주기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커져만 갔어요. 네, 사연 주신 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것도 해주시지 못해도 가끔 문제가 생겨도 마음속 깊이 미워지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술 취한 전화를 받아도 그전처럼 막 화가 나거나 하지 않았고 어느 때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멋진 아버지가 되고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겉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도 제 마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어요.
네, 사연 주신 분도 강사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면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맛을 느끼면 다시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고 계속 느끼고 싶게 돼요. 그러면 마음에서 가까워져요. 마음에서 먼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몸도 행동도 그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 지금 들어지는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을 연다는 게 걱정스럽고 두려울지도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의 귀를 열고 상대방이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 삶에 생기가 넘치고 즐거워지게 돼요. 사람의 마음은 얼굴과 달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않고는 마음을 알기 어렵거든요. 사무적인 대화 말고, 오늘은 정말 즐겁다. 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나 이런 일이 마음에 걸려 하면서 마음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부정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부모님의 속마음을 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연을 주신 분도 이제는 아버지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버지, 제 마음이 이래요. 이런 건 섭섭했어요. 이런 건 참 감사했어요. 난 아버지가 참 좋아요. 아버지께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괜시리 퉁명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떤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혹시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냄새나는 과일이잖아요. 네, 그 두리안 사탕을 먹어봤는데 사탕 봉지를 벗기자마자 와, 냄새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호텔에는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냄새가 지독하다고 하죠. 그 냄새나는 과일을 처음에 먹어보면 이게 무슨 맛이야 하고 맛없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 번 먹어보면 나중에는 그 맛 다시 느껴보고 싶다 하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전라도에 가면 꼭 잔치에 올라오는 음식 중에 삭힌 홍어회가 있어요. 저도 처음 그 홍어회 냄새를 맡아보고 한 입 먹어보았을 때에는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른들께서는 계속 권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마다 먹어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혼자 엄청나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잔치집에 가면 삭힌 홍어회가 있는가? 하고 둘러보게 돼요. 전라도 사람을 만나면 그거 먹어봤어요? 하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두리안이라 삭힌 홍어회처럼 처음에는 거북하지만 나중에는 제맛이 느껴지는 음식들이 있어요. 사람도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괴팍하고 까다로워 보여도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극한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진정한 맛을 알기 전까지는 두리안처럼 처음엔 거북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계속 겪어보고 진정한 맛을 알게 되면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는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대해야 해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느낄 때 사람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맛을 알게 되면 신기하게 처음 가졌던 선입견이 다 사라져요. 왜 짜증부터 내냐? 하던 사람도 맛을 알고 나면 그때 짜증날만 했네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이 원수처럼 싸우게 되지만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되죠. 사연 주신 분의 어렸을 때 느낀 좋았던 아버지의 마음,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도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전화기를 들어 아버지께 먼저 전화해 보세요. 아무 이야기나 해보셔도 돼요. 밥 먹은 이야기, 화난 이야기, 그렇게 아무 이야기나 해보세요. 아버지께 내 마음을 숨기지 말고 다 보여주고 표현해 보세요. 오늘은 마음이 슬퍼요.
오늘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많이 속상했어.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그러면 아버지와 가까워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나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믿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에 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단편적일 수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또 나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보고 또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갖지 못했던 지식뿐만 아니라 기쁨, 행복, 평안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지금 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말만 듣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보시길 바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맛을 느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가진 깊은 맛을 느끼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맛이 있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내가 보는 것을 믿는 마음 때문에 마음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의 맛을 느끼고자 한다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